제가 미혼인데 이곳에 결혼한 분들이 많으셔서 글을 써봅니다. 제사를 지내다가 싸움이 나서 누가 잘못한 건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최대한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쓸 테니 꼭 조언 부탁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가 할아버지 제사였습니다. 3남매 중 우리 아빠가 둘째이고요. 아빠가 제사 없애고 절에 모시자는 거 부득불 큰아버지가 우겨서 큰 집에서 지냅니다. 작은아버지는 어찌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아빠는 참석하고 따로 봉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소엔 우리 엄마는 제사 참석을 안 합니다. 큰어머니가 몇 년 전 돈 문제로 실수하신 것 때문에 큰집 식구들 안 봐서 아빠랑 나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사는 아빠가 병원에 계셔서 봉투를 들고 저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혼하시고 아들만 이영재 데리고 참석하셨고 아들은 둘 다 미혼입니다. 큰집 아들 하나 역시나 미혼이고요. 우리 집 딸 저 혼자입니다. 전부터 은근슬쩍 저 일 시키려는 거 아빠가 집에서도 일 안 시키는데 왜 여기서 내 딸이 일을 해? 이래서 내가 제사 없애자 하지 않았어? 하고 커트해줘서 저도 항상 밥만 먹고 왔습니다. 큰어머니 혼자 종종거리고 일하시면 저도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아빠가 절대 하지 말라고 저한테도 신신당부를 하셔서 안 합니다. 아빠도 집에선 가정적이고 엄마보다 살림도 잘하시지만 큰아버지가 우긴 제사라 안타깝지만 난 안 돕는다 성의 표시만 하겠다 주의이시고요. 큰아버지요? 그놈의 돌이 타령하면서 잔소리하고 음식이 뭐가 빠졌네 뭐가 어쨌네 타박이나 하다가 술 먹고 바닥 치면서 곡하면서 우는 게 매번 레파토리입니다. 누가 보면 세상 효자인 줄 알겠더군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해먹은 게 얼만데 역시나 이번 제사도 만취와 통곡을 끝으로 방에 가서 뻗으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제사 후 큰집 아들이 문제의 발언을 했네요. 우리 집안에 여자라고 너 하나 있는데 우리 엄마만 혼자 죽어라 고생하네? 내가 얼른 결혼해서 참한 며느리를 봐야 우리 엄마 그만 고생하는데. 그랬더니 거기에는 큰엄마는 자기 아들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는지 애틋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그 눈빛에 힘받은 아들은 저보고 너도 시집가서도 지금처럼 하지 말고 남편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며느리돌이 잘해라 라고 개소리를 또 하더군요. 형님의 가르침에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작은 집 아들 1, 2도 끄덕끄덕하며 동의를 하며 우리는 둘이라 엄마 아빠 따로 살아도 한 집씩 맡으면 되겠다고 다행이라고 자기들끼리 신이 났더라고요. 맨날 지들 아빠 꼰대네 엄마 불쌍하네 심지어 작은 집 1, 2는 작은 엄마 이혼할 때 자기들이 더 나섰다면서 아버지를 닮아서 입으로만 세상 효자들인 애들입니다. 오늘만 해도 그 주둥이로 처먹기만 하고 그 와중에 엄마 국도 없어? 엄마 물 하던 놈이 아주 주둥이 위에 효자 비라도 세워줘야 할 판입니다. 우리 아빠 있었으면 이런 소리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만 있다고 더 하는 것 같더군요. 듣다 저도 부글부글 거려서 나도 우리 아빠가 나 잘 키운다고 지금까지 일하는 거 마음 아파 죽겠는데 돈 많은 남편 만나서 우리 아빠 호강시켜 줘야 할 텐데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물론 말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한 소리일 뿐 평소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때부터 개고픔을 물길래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말 저 말 안 맞게 옛날 타령했다. 요즘 세상 타령을 했다. 치집이 어쩌고 하는 거 맞받아치며 다투는데 옆에서 큰엄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찌 그리 한마디도 안 짓냐? 여자가 그렇게 드세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냐? 너 같은 며느리 볼까 무섭다.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큰엄마도 맨날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타령하면서 딸 같은 며느리 찾던데 꿈 깨세요. 저도 이런 남편 이런 시댁 만나서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까봐 걱정이네요. 큰엄마 아들도 입 터는 거 말고는 엄마 고생하던지 말던지 큰아빠랑 똑같이 부려먹던데 남의 자식 데려와 종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살이는 혼자 하세요. 했더니 큰집 아들놈이 내 뺨을 때리더라고요. 저도 달려드는데 작은아버지 작은 집 1, 2가 말려서 떨어졌습니다. 등신들아 네 엄마들 불쌍하면 너희가 잘해. 남의 귀한 집 딸 데려다 신세 망치지 말고 혼자 살아. 너희는 내가 하는 말에 개거품 물면서 니들 발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지. 머리는 키를 잴 때 쓰라고 달고 다니냐? 하긴 그 상판들로 장가가기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안 해도 될 걱정을 했다. 내가 멍청하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했고 아빠 뭐하러 그런 소리 듣고 있었느냐고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나와버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꾸해줘서 괜히 속상하게 뺨까지 맞고 오냐 어디 동생 뺨을 때리느냐고 가만 안 둔다고 노발대발 혼자 가게 한 내 잘못이다 넌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해결하마 하셨습니다. 아빠 몸 안 좋아서 입원해 있는데 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네요. 그냥 거슬려도 입 닫고 있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아들 1, 2, 3은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길래 안 받았더니 큰집 일은 때린 거 미안한데 우리 엄마한테 포고난 거 제삿날 너 때문에 깽판 난 거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낸 거 사과하라고 작은 집 2, 3은 누나 화나는 건 이해되는데 누나도 너무 했네 좋게 넘어가라는 둥 누나가 예민하네 누나가 먼저 시비 걸었네 누나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렇게 싸움까진 안 갔네 등등 카톡을 보내는데 일시입중입니다. 이젠 말싸움도 하기 싫고 그냥 너희는 평생 그러고 살아라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먼저 큰 소리 낸 적도 없고 지들 개소리 하는 거에 공 하나 쏘아 올렸을 뿐이고 개거품 물고 큰 싸움으로 만든 건 지들인데 여러분들도 제가 참고 그냥 입 닫고 있었으면 될 거 분란을 만들고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웃고 빈정거릴 의도로 대꾸했던 건 인정합니다. 저도 예민했다면 예민하고 드세다면 드세다는 것도요. 하지만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못 볼 걸 보여드린 건 사실이라 할아버지와 요양 중인 아빠한테는 죄송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주장 얘기 나오는 거 보니 주장 얘기 들을 만큼 비상식적인 상황이 맞나 싶습니다. 뺨 맞은 거 진부하다는 분들 뺨 맞았다 4글자로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드라마처럼 찰싹 이게 아니라 앉아서 말하고 있는데 제 하관을 치며 뒤로 힘좀 밀듯 쳐서 제가 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 왜 안 했느냐고 하시는데 그 당시 네가 날 쳐? 하고 반격할 생각만 했지 다른 식구들이 둘이 붙으려 한 거 진정하라고 말린 상황이라 한 대라도 못 때린 게 분했지 경찰 신고까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울 대를 쳐버리든 면상을 끌든 불알 킥이라도 해야 했는데 맞고 다들 말리니 분에 못 이겨 악만 쓰고 나온 게 후회될 뿐 신고할 걸 이란 생각은 안 들어요. 위협적이라기보단 맞은 게 어이없어서요. 붙으면 지나 나나 비슷할 것 같은데 멸치놈 주제에 남자라고 저한테 힘자랑한 거 보면 어이가 없다 못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온처럼 끝까지 사과 안 하면 고소 또는 니들 결혼할 때 보자 할 의향도 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과 달갑지도 않고 이후에도 저한테 책임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등신들이라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 사는 손녀 하나라 생전에 할아버지가 차별소리 들을 정도로 저를 아껴주셔서 참석한 거고 지금까지는 아빠와 참석했기 때문에 약간의 안입고음은 있었으니 대놓고 이번처럼 저를 건든 적은 없었기에 별 생각 없이 참석한 건데 앞으로 제사는 저희끼리 집에서 생전 좋아하시던 음식 장만을 해서 추모하던가 기일이 휴가 무렵이니 선산이나 들리자고 아빠와 얘기를 끝냈습니다. 아빠가 큰아버지한테 따져 물으니 만취로 주무시던 큰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눈치라네요. 대강 얘기 듣고 이놈 새끼를 내가 그냥 하고 역정은 내시는데 결국은 둘 다 잘못했네. 뭐 폭행이기까지 하냐. 아랫동생 가르친다고 한 대 툭 친 거겠지. 하고 감쌌다는 거 보니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팔은 안으로 오가 과학이네요. 큰집 놈과 큰엄마는 아빠 전화 안 받는다고 태어나시자마자 이놈 새끼 족쳐서 너한테 사과하게 만든다는데 아빠도 조카놈 교육 차원에서 한 대 툭 쳐야겠다길래 얼른 회복해서 패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화요일에 진단서는 끊어 놓으려고요. 위에도 말했다시피 사가고 누가 맞고 틀리고 시시비비 나발이고 그냥 저 등신놈들 지들 살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살다 평생 제 엄마 등골 빼먹으며 혼자 늙어 죽던 이혼남 돼서 늙어 죽던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두고 싶습니다. 후에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사람이 된다면 그때 저한테 하는 사과가 진심이겠죠. 지금 어른들 타박도는 제 엄포에 사과한다고 진심일 리 없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우리 사촌오빠 세상 쿨하고 도도한 아들이었음. 외숙모 뭐하시나 그다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우리 집을 통해 소식을 듣고 타지에서 직장생활 바쁜 건 알지만 우리끼리 농담으로 더럽게 차가운 도시남자라 옆에 있으면 얼어 죽겠다고. 근데 장가가더구만 세상 효자요. 문제는 지는 주둥아리만 털고 새언니만 개고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한 번씩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데 특히 음식 타박이 심한 시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올려보려고요. 결혼 전 저희는 2년 반을 만나면서 2년 동안은 서로 집에 이야기를 안 하고 양가 몰래 만났습니다. 결혼 생각이 있고 진행을 하자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부모님을 처음 다 인사를 했고요. 처음 밥을 먹을 때 한정식 집에서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이 조기는 중국산이니 이건 맛이 없느니 간장게장은 잘 잘라서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통으로 주면 이빨이 약해서 못 먹느니 이거 하나는 괜찮네 뭐 이런 식의 말을 계속 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뭐 하나 먹을 때마다 속이 느글느글해지는 기분이고 불편하고 점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 여기 얼마냐? 그 돈이면 내가 갈비를 사다가 몇 인분을 했겠다 라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속이 계속 울렁거리는데 딱 모셔다 드리고 남편한테 소주나 한 잔 먹자 한 후 웃으면서 갑자기 당신 얼굴이 꼴보기가 싫다 라고 딱 한마디 했죠.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앞으로 시어머님의 행보가.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자기가 처신하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덧 결혼을 하고 어머니는 생신이 되었습니다. 첫상은 며느리가 봐드리는 거라고 들어서 집에서 밥하고 반찬하고 한상 차려드렸습니다.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 요리는 기본적인 건 합니다. 결혼한 새댁이 뭐 할 줄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했죠. 설마 생신상도 음식 타박하시려나 하는 마음에 긴장하는 마음이었는데 미역국을 드시고는 시아버지께서 우리 새아가가 한 미역국이 엄마가 한 것보다 깊은 맛이 난다 하며 기분 좋아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이건 이렇게 끓이면 안 된다부터 밥이 설익은 것 같다. 이렇게 밥하면 너희 시아버지는 식사 안 하신다. 부터 시작해서 특유의 진상짓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니 저도 점점 마음이 불편하던 찰나 남편이 불그락 푸르락 화가 날락말락 하더군요. 참고로 남편은 효자 스타일은 아니고 자기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거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며느리가 열심히 했는데 자꾸 뭐라고 하면 음식 못하죠 하더군요.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졌지만 속으로 전 그냥 너 때문에 산다 하고 착한 며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아버님 생신이 돌아와서 이제는 음식을 하지 않겠다고 밖에 나가서 먹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내가 입맛이 보통 입맛이 아니라 밖에 음식을 먹어도 맛대가리는 없고 우리 아들들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맛있다고 한다. 혹시 돈 걱정하시는 거면 걱정 마시고 밖에서 드세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외식을 해요 하고 말했으나 너희가 맛있는 곳을 알기나 하냐? 하고 타박하는 순간 거실에 있는 나의 슈퍼맨이 등장하더군요. 엄마 요리하면 며느리는 가만히 있어? 밥 먹는 내내 물 가져오고 모자랑 반찬 가져오고 여기가 무슨 식당이야? 형들은 형수 안 오잖아. 그럼 설거지 누가 해? 했더니 땡땡이 안 시킨다. 내가 다 할 거다. 하시며 화를 부르르 내시더군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엄마 설거지 하는데 며느리는 가만히 형들처럼 텔레비전 보고 과일 먹고 있어?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형들은 집에서 먹으면 우린 안 갈래 하고 선포하더군요. 어머님 표정이 완전히 화나셔서 몸을 부르르 떠시는데 어머님은 얄밉겠지만 전 오빠 왜 그래 하고 속으로는 잘한다를 외쳤죠. 어버이날도 뭐 먹자 해도 뭐 매번 큰 아주버님 조카들 먹고 싶은 거 노래를 하시면서 막상 본인 드시고 싶은 거를 주장하십니다. 참고로 큰아주버님은 이혼하셔서 형님은 없고 직접 아이들을 키우시고요. 아주버님이 샤브샤브가 먹고 싶다 하시는데 정작 아무도 식당을 안 알아보고 아무도 챙기질 않길래 제가 쭈꾸미 샤브샤브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상의 후 샤브샤브 집으로 약속을 정하고 조카들 다 와서 전 조카들 먹인다고 정신없이 케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 수저 딱 드시더니 뭐가 안에 들어간 것 같다고 아주머니를 불러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소금 좀 가지고 와라, 고춧가루 가지고 와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맛이 없다 치워라. 거기다가 큰 아주버님은 얄밉게도 내가 저쪽에 잘하는 데 있는데 거기로 갈 걸 그랬다고 하면서 맛대가리 없다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실망이다. 며느리가 적어도 직접 먹어보고 식당을 골랐어야지. 내가 입맛이 고급 입맛인 거 알면서 하고 대놓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불쾌해지고 수저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남편이 버리장머리 어깨도 엄마 그냥 먹어 하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래도 눈치 없이 계속 여기는 메인이 맛대가리였고 파전에 제일 괜찮네 어쩌네 저쩌고 하니 그냥 먹어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실수 없이 투덜거리시니 남편이 폭발을 해서 엄마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럴 거면 쭈꾸미를 잡아다가 엄마가 손질해서 다 요리해놓고 불러. 자식들이 좋은 마음으로 식당에 모시고 왔으면 맛이 없어도 그렇게 투덜거릴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좋은 날이라 참았는데 참다 못 참겠다. 며느리는 지금 무슨 죄야. 쟤한테 무슨 실망이라는 말 한 거야. 다음부터 없다. 자식이라도 기분이 나빠. 하고 못 먹는 소주를 먹더군요. 저는 아버님한테 한 대 맞을까봐 무서웠네요. 그렇게 한동안 좀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르고 위에 사건 이후 다시 어머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식당 어디 할 거냐고 엄마가 까다로우니까 엄마가 정하라고 난 그거 다 못 맞추겠다. 집은 안 된다 딱 말하니 무슨 백숙집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저도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먹는 내내 종업원처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맛은 괜찮니? 이거랑 먹어야 더 맛있는데 오리 로스는 어떻니? 매번 남은식 평가만 해봤지 평가받는 자리라고 느껴졌나봐요. 그래서 맛있어요 라고 하면 넌 내가 시어머니니까 그렇겠지 하며 삐죽거리시더라고요. 고소했습니다. 조카들도 다 어머님께서 챙기시고 안절부절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맛은 어땠니? 라고 딱 물어보시는데 신랑이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 내가 가는 곳보다 별로던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와, 사이다 남편. 순간 할명수 먹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속상하신 건지 니들이 젊으니까 맛있는데 많이 가나 보지 뭐. 그렇게 별로였나? 급 소심해지더라고요. 버리장머리 없는 우리 남편. 엄마 평가받으니까 어때? 그니까 엄마도 타박 좀 그만해. 나도 솔직히 말하니까 엄마 기분 안 좋잖아.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지만 내심 통쾌했습니다. 남편은 죽어도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결혼 초반에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자기가 잘할 테니 믿어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식이라서 잘못해도 봐주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즉시 좋은 관계는 포기하고 살아야 하니 싫은 소리는 자기가 하겠다 했고요. 어떨 때는 도가 지나치다 싶어서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먼저 알아서 할 말 해주니 속은 시원합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도 음식 타박이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 함부로 면박 주는 일도 이제 없으시고 입맛에 안 맞으시면 조용히 소금을 직접 타서 드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나아지시기를 바라야죠. 제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